네, 안녕하세요. 이위리 알릴레오 64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한 일주일 넘는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위리 알릴레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네, 통계 분석 연구회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아마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도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새로 추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최근에 무척 더웠는데 네, 무탈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 에어컨 있는 곳에서 주로 많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네,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분사분석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다중 비교, 또 사후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이 얼로 실습하는 거를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코드는 63회 했던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음이 끝나면 평상시처럼 이 코드를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그 댓글에 이 코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 부분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요. 위에부터 실행하신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한다면 분사 분석은 요 양적인 자료에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이 그 집단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SSE와 집단이 달라서 생긴 SSB. 그래서 과연 집단 내부적인 이유와 집단 외부적인 이유 어떤 것에 의해서 이 다름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가 됐죠. 그래서 그걸 분사 분석이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플랜 그로스라는 거 했고요. 여기 양적 자료 웨이트, 그다음에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차이가 없다, 기하설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한번 컨트롤 엔터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정규성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증한 결과 모든 집단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했고 그래서 과연 등분산인지 모든 집단이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알기 위해서 요 로우스탯이라는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레빈 테스트 또는 바틀렛 테스트. 요 바틀렛 테스트는 기본에 제공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p-value가 유의수 0.05보다 크니까 그 등분선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로우스탯을 제공해주는 요 레빈 테스트 결과도 등분선이라고 결과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등분선이 가정된 저희 분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주면 그래서 p-value가 0.016 그래서 유의수는 0.0보다 작기 때문에 요 집단, 세 집단 간의 요 웨이트라는 양적인 자료에 통계를 위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분산이 아닌 이분산인 경우에는 여기 false가 오는 부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4단계 부분으로 그래서 3단계의 결론이 대립가설 즉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단하고 어느 집단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다중 비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multiple comparison이라고 하고요. 또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후 분석 또는 사후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두 집단씩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집단씩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세 개 중에요. 세 집단에서 이제 두 개씩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요걸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냐면 3 combination 2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렵지만 이 팩토리얼분의 또 3 퍼뮤테이션 E 2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비표분인데 이 표분을 뽑았을 때 이 뽑은 걸 다시 넣지 않은 상태로 또 나머지를 뽑고 이런 걸 비복원이라고, 죄송합니다. 비복원이라고 하는데, 예, 비복원 방법이고, 순서 A와 B, B와 A, 이거가 중요하지 않을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퍼뮤테이션은 뭐냐면, 비복원으로 표본을 추출하는데, 순서가 의미 있는 거죠. A와 B, B와 A, 이거를 다르게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팩토리얼은 2부터 1까지 하는 거고요. 이거는 3부터 3-1, 여기까지 해서 요게 두 개.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얘는 3 곱하기 2.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3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3개니까 A와 B를 비교하고, B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A와 또 C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B와 C를 비교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걸 비교할 때 U의 수준은 0.0으로 두고, 여기도 0.0으로 두고, 여기로 0.0 두고 한다면, 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U의 수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U의 수준은 어떻게 변경되냐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 알파 U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지 않으면 0.0으로 하고, 요걸 알파로 둔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요 3. 그래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값을 제가 한번 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가로하고 1 마이너스 0.05 하고요. 거듭 제곱은 이렇게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0.14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14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유의 수준은 0.05가 되는 게 아니라 이 0.143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0.05보다 이게 커지기 때문에 유의 수준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기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0.05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종적인 유의 수준이 0.05라는 건 유지되면서도 요 집단 간의 비교,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되게 유명한 게 한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 4가지 또 5가지 정도 한번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중 비교라고 합니다. 두 개씩 해서 그래서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내는 것 되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가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튜키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기능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튜키의 HSD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라는 거의 약자인 HS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분삼석 이 결과를 넣어주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두 집단씩 비교를 해서 그래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AOV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복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사분석을 하고요. 그 분사분석 결과를 plant growth 언더바 ANOVA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튜키의 HSD라는 요 함수는요, 기본 기능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plant growth 언더바 ANOVA라는 요 분사분석 결과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트리트 1이라는 집단과 이 컨트롤 1이라는, 컨트롤입니다. 1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실험군, 첫 번째 실험군과 이건 대조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것들 간의 차이, 네. 차이가 있는지를 봤고, 예, 요거 할 때 유의수는 0.0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조정된 그걸 했죠. 그때의 p-value가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0.391이죠. 391. 그럼 유의수는 0.05가 크기 때문에 p-value가 그러면 요 트리트 1과 이 컨트롤 간에는 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요. 예, 두 번째 보시면 트리트 2 예, 컨트롤이죠. 이건 실험군 두 번째 실험군과 요런 거는 통제군, 뭐 대조군이라고 하죠. 이것 간에 보면 여기도 p-value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0.198 돼서 유의수는 0.05보다 크기 때문에 요 트리트 2와 컨트롤 간에 또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네, 트리트 1과 트리트 2, 예, 그러니까 실험군 1과 실험군 2 간의 차이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유의수준 0.012이므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죠. 아니 작죠. 네, 죄송합니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결과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투키의 방법 위에서 한 다중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기능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비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네, 그 패키지, 오늘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gree, 콜레라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gree-colae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gree, 콜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탭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 요 관련된 패키지가 로딩이 되겠죠. 그러면 저 패키지에서도 또 특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기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gree, 콜레에 제가 다 못 외워서요. bib라는 요 이름 테스트, bib.test라는 이름에 있고요. 여기에 y고요. 여기는 분산, 분석, 결과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가 t라고 해서 여기가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집단. 그러니까 집단의 변수명이 되겠죠. 네, 집단의 변수명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라는 거가 있고요. 이 테스트에 뭐가 있냐면 특키라고 합니다. 특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그룹은 디폴트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true. 이건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gricolle에서 제공해주는 bib.test라는 거에 요 특키를 넣어주면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gree, colle 탭 하시고요. 그 다음에 bib.test. 그래서 y는 저희는 요 분산분석하는 결과를 요 y라는 아규먼트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요 질적인 자료 집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plan growth라는 거에서 요 집단에 대한 변수명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걸 캐릭터 형태로 여기다가 그룹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여기다가 특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타가 많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룹 equal true. 요 equal의 위치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이렇게 엔터 해주시면요. 뭐가 빠졌나요?
네, 이 부분은,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bib.test 도움말을 했어요. 아, 여기가 블락인가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네, 이 부분은, 잠시만. 네, 좀 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블락. 네, 잠깐만요. 네, 블락이고요, 리스폰스. 네, run.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스킵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 기능에서, 하기로 하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본페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본페른이. 네. 본페른이가 있고요. 이것도 에그리, 네, 콜레에서 네, 제공해주고요. 이건 LSD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Y는 네, 분산 분석 예, 결과가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네, TRT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그룹을 의미하는 네, 네, 변수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p.adj adjus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 네, 페르 본페르니 본페르니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본페르니.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다 그 다음에 그룹 파트에 네, true라고 예, 넣어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agree, 네, 콜레, 네, 그 다음에 lsd다 테스트가 되겠죠. y는 네, 저희 분산분석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trt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그룹이 되겠고요. 나중에 하실 때는 요 집단을 의미하는 변수명 각자 다를 거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p.adj 에서 본페르니 네, 본페르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룹은 디폴트로 추른데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프린트라는 걸로 넣어주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하실 때는 뭐냐면, 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친절하게 여기 그 두 집단 간에 이제 통계를 위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P별로를 알려줬으면 보시기 좀 편할 텐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요. 네, 물론 이제 다른 패키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제가 네, 아는 패키지라서요. 네, 계속해서 더 좋은 패키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 트리트 2라는 거는 요 A 집단,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그래도 또 해보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본 패런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컨트롤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로 갈까요? 여기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본 페르니 입장에서는 이거를 두 개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를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집단에 해당되는 거 뭐냐면 여기가 있죠. 그래서 트리트2는 요 A 집단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트리트 1, 2인가요? 2라는 건 A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보면 여기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 컨트롤은 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리트 1은 B에만 속한다는 거죠. 그래 여기가 트리트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같은 집단이 있다는 건 요 두 개 간은 차이가 없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각기 다른 집단에 있는 건 누구냐면 트리트 2하고 트리트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만 요 두 집단 간에만 통계를 위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 페르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제가 볼 때는 요 투키의 결과랑 지금 본 페르니 결과는 현재로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된 거로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죠. 트리트 2와 트리트 1 간의 통일을 위한 차이가 있다고 투키는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본 페르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론이 나왔죠. 네, 그래서 본 페르니 이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요 셰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셰페. 셰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교육학 쪽에서는 다중비교할 때 요 셰페를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이제 각 도메인마다 또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것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에그리 콜레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셰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y 요 안에 들어가는 건 같기 때문에 요거는 TRT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분석 카피하고요. 네, 이거 맞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룹 요거는 추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에그리 콜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셰페 따테스가 되겠고요. 요 y에는 저희 분사분석 결과 요 플랜트 그로스 언더바 아노바를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TRT에는 저희 집단을 의미하는 그룹이 되겠고요. 이 그룹 부분을 추루로 놓습니다. 컨트롤 엔터 해주면 되고요.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결과를 자꾸 프린트했다 해서 콘솔에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방법은 달랐지만 현재 요 데이터가 갖고 온 그렇습니다. 요 데이터 요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죠. 여전히 얘도 아까 이 셰페가 아니라죠. 본페르니 또는 투키 이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트리트 2와 트리트 1에서 요 두 집단 간에만 차이 있고 트리트 2와 컨트롤과 트리트 1 여기 가는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을 여기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덩크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요 에그리 콜레드 제공해주는 요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덧넷이 있습니다. 덧넷. 이 덧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두 집단씩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덧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덧넷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덧넷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맞나요? 스펠링이? 네. 요거 하나 T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은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1, 트리트먼트 2,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씩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과 요 실험군 1, 그 다음에 이 컨트롤과 실험군 2. 그래서 이런 거는 독성 실험 같은 경우 할 때 예를 들면 실험용 지라고 한다면요. 요 지에다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어떤 물질을 아무것도 않는 지를 컨트롤 대조군으로 놓고 어떤 지에다가는 독성이 10ml에 해당되는 걸 넣은 지 또는 20ml를 넣은 지. 그래서 이 안 넣은 지와 요 10ml를 넣은 지와 또 안 넣은 지와 요 20ml를 넣은 지 간에 과연 이 독극물의 어떤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씩 다 비교하는 건 아니죠. 아까처럼 얘랑 얘랑도 비교하고 또 얘랑 비교하고 또 다시 얘랑 이런 게 아니라 요 대조군과 실험군 1, 대조군과 실험군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되겠고 여기가 비교하는 이렇게 되는 거가 있죠. 자, 이런 경우 할 때는 덧넷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 덧넷이 있는데 요 덧넷은 요 에그리 콜레라는 요 패키지 제공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공해주는 패키지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요 동영상에서는 DSC Tools라는 요 패키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INST 탭키하고요. D가 대문자, ESC 소문자고요. Tools에 T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하시고요. DSC Tools가 되겠습니다. 뭐가 오타가 있나요? 네,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C에 얼에 3.6.1에 뭐라고 나와있죠? 네, 라이브러리 00락 네,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다시 실행해 보고요. 네, 잘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 로딩하는 것도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패키지에서 어떤 걸 제공해 주냐면 DESC 그 다음에 tools .NET .NET test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포뮬러로 하겠습니다. 포뮬러 그래서 여기는 양적 자료, tilde, 질적 자료라고 하고요. 이건 분삼석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같이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이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되는 요 값이라고 할까요? 범주? 기준이 되는 집단의 이름을 써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본다면 잠시만요. 저희는 테이블 해서 플랜 그로스에 요게 이제 집단의 이름이 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에서 기준으로 하고 싶은 이 집단의 이름이 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CTRL, 즉 컨트롤이 되겠죠. 요 부분을 기준이 되는 집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트리트 1, 트리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DSC Tools 탭 하시고요. 그 다음에 .NET T가 하나 더 있는 거군요. 잠시만요. .NET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formula. 네. 저희 양적인 자리는 weight가 되겠고요. 예, 질적인 자리는 그룹이 되고요. 카마. 그다음에 data equal 한 다음에 네, plan, 네, gross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예, 기준이 되는 집단을 저희는 소문자죠. 여기 CTR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컨트롤과 트리트 1가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과 트리트 2, 이 두 가지 경우만 비교했죠. 그래서 여기 p-value를 보면 네, 여기는 차이가 없다라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덧넷 같은 경우는 예, 기준에 해당되는 집단과 예, 비교되는 이 집단 간에 이렇게만 비교하는 이럴 때 하는 다중 비교를 예, 덧넷이라고 합니다. 덧넷. 네, 그 다음에 네, 이번 시간에 또 유명한 게 던컨이 있는데 던컨. 네, 그런데 이 에그리콜레 이 사용법을 제가 아직 네,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고 네, 다음 시간에 짧게 올리는 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이 끝나면 저희는 이 정규성 과정이 깨졌을 때 하는 비모수적 방법, 그리고 크로스컬 왈리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비교라는 건 뭐냐면 예,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세 집단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분산 분석인데요. 그러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다면 과연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이 통계를 위한 차이가 있냐 이런 부분을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중 비교 또는 사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씩 각 경우의 수만큼 두 집단씩 비교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유의 수준이 커진다는 거죠. 0.05가 아니라 0.05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무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으로 가는 이런 결정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유의 수준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집단 간에 두 개씩 이 비교를 하고 싶은 그런 방법들을 여러 사람들이 고안해낸 거죠. 그 중으로 유명한 사람이 튜키, 그 다음에 던칸, 본페르니, 그 다음에 셰페, 그 다음에 네, 덧넷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들은 두 개씩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만큼 하지만 덧넷의 경우는 기준이 되는 집단과 비교가 되는 집단들 간에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네. 여기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투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키는 뭐냐면 두 집단 간에 어떤 뭐 확실한 차이가 있을 때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거가 투키가 되겠고요. 이 덩컨은 좀 뭐랄까 그거는 좀 반대적으로 웬만하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다는 네, 그런 경우가 덩컨이고요. 그래서 보통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장은 투키를 선호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자 입장에서 뭐 덩컨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투키 부분을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는 여기까지가 나가면 이게 이제 모수적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요 분석 방법이 모수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다중 비교까지 나가는 거가 예, 이제 분산 분석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에그리콜레에서 제공해주는 예, 투키 방법과 이 덩컨 방법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 모집단, 각 집단의 양적인 자료가 예,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 정규성 가정이 깨졌을 때 하는 예, 크루스컬 왈리스라는 비모수적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짧게 또 소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얼로 예,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푹 어려워진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간 이런 거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네. 계속해서 네,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또 더 깊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되는데, 네, 너무 어려우면 네,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 코드는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린 다음에 밑에 댓글로 할 테니까요, 요 부분을 카피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해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자기 거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브리 알릴레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